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를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이제 일반 물리를 마무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심화역학을 왔는데, 간단히 심화역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좀 강의를 하고, 전공 이어서 가겠습니다. 심화역학은 총 8강으로 이루어졌고요. 일단 여기부터 설명드리면, 네, 그래서 4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임용물리에 관련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운동방향시 심화를 갈 거고, 중심력 운동, 중력장 운동에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노테이션이 좀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루고, 그 다음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많이 아시는 라그랑지안 풀어가지고, 그다음에 운동방향식 구하고, 거기서 구하는 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좀 정립이 잘 돼야지 계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학 같은 경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게 출제 흐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예전에 그 OT 때도 아마 올려드린 건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하고 심화를 나눴었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데서 거의 잘 나와요.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엄청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유효 포텐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에서 배웠던,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 역학 말하는 거고요. 심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라그랑지안이 거의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장 운동도 많이 나옵니다. 운동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역학하고, 그러니까 심화역학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일반 물리스럽게 나오면은 그쪽으로 빼놨는데 그때 일반 물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인테그럴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가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상수가 아닌 경우에는 심화역학 파트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반이 시심화를 할 거고, 수학적인 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해드릴게요. 일단. 그게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개를 해 갈 텐데, 일단, 벡터, 자료 보시고요. 올려드린 자료. 네, 벡터적인 거부터 조금 해드릴게요. 3차원. 일단 제가 일반 물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보시면 라그랑지안을 넘어가기 전에는 어떤 스페이스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뉴턴 역학을 하고 있거든요. 뉴턴 역학. 뉴턴 역학은 시작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F는 MA부터 출발합니다. 아셨죠? 여기서 쭉 전개를 가요. 그래서 이 자체, 여기에 시그마 F 이렇게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운동방정식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푼다라는 거는 운동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라고 일맥상통합니다. 알겠죠? 운동방정식. 그러면 주어지는 여기 구체적인 힘이 있겠죠? 힘이 주어지면 뭐가 발생을 한다? 여기에는 가속도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네, 가속도. 그래서 이 가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냐면 잘 보시면 자, 운동방정식이 처음에 주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운동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려운 운동방정식을 구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가 새로운 물리는 아니지만 새로운 테크닉 같은 경우에 이 라그랑지안 역학으로 가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지금 이제 심화에서 초기 아주 기본적인 할 때는, 기본적인 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주 쉬운 거를 처음에 했었어요. 뭐를 했냐면, 1차원, 등가속도도 했었고, 그 다음에 2차원 포물선 같은 거 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다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얘가 일정한 거랬어요. 그러면 심화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얘가 일정하지 않는 걸 할 거예요. 알겠죠? 운동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풀면 A의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얘가 주어지겠죠? 어떻게? 여기 힘에 대해서 정보로.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변수가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가 있고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이가 있겠죠?
근데 각각을 시간 변수로 나눴다 그랬어요. 역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변수가 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임의의 시간에서 가속도를 얘는 운동 방향식으로 찾고요. 운동 방향식으로 바로. 그러면 이 주어진 운동 방향식 정보로 얘들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학을 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시간 변수. 그래서 시간 변수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다음에 주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초기 조건이 얘가 주어지고 뭐 속도가 우리가 0부터 v0가 될 때 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다음에 걸린 시간을 구하라. 이런 것 같은 경우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가속도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달라질 경우에 그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벡터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인 힘 자체가 벡터에서 오기 때문에 벡터 분할을 되게 잘해야 돼요. 알겠죠? 특히나.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일반 물리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했는데 이제 조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지금 이제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벡터랑 극명하게 관련 게 스칼라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가 있어요. 예, 정의는 물리적 정의가 있고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에요. 벡터 같은 경우는 크기 플러스 뭐가 있죠? 방향이 있죠. 이게 물리에서 정의고요.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스칼라는 함수값이에요. 그냥 값이에요. 알겠죠?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얘는 좌표상의 기준점으로부터 한 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준점하고 한 임의의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장 쉽게 물리적 크기 방향을 나타내는 게 벡터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벡터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좌표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3차원 이상, 그래서 1차원 상에는 처음 다루겠지만 일단 제너럴한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심화로 오면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3차원입니다. 3차원 베이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결한다라는 거. 그래서 3차원 상에서 우리가 좌표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좌표계 설정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좌표계를 잡냐?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랬죠. 대칭성.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병진 파트를 할 때 가장 쉬운 게 뭐를 하느냐? 얘는 평행이동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직교 좌표계를 이용을 한다 그랬죠. 직교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텐션 좌표계라고 하는데, 데카르트가 라틴어로 카테시우스예요. 레나투스 카테시우스이기 때문에 얘를 같은 말로 카텐션 좌표계라고 합니다. 직교 좌표계라고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벡터를 할 때 회전 파트가 이제 나와요. 저희 중심력 운동을 할 때 회전을 해드릴 텐데 그때 나오면 또 회전 파트를 해드릴게요. 하나만 쭉 해버리면 수학 강의가 쭉 너무 길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수학 같은 경우 나올 때 꼭 필요한 것만 조금 해드릴 테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제 벡터를 뭐를 할 거면 직교 좌표계에서의 벡터를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왕 김에 회전 헤더는 대칭성을 어떻게 다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면 좌표계를 잡기도 하고요. 극좌표계도 구면 좌표계의 일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원통형 좌표계도 잡기도 해요. 그때 대칭을 따라가서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좌표계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회전은 다음에 나올 때
그때 아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게요. 병진 파트 직교좌표계를 조금 해드릴게요. 직교좌표계에서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해드릴 테니까 알아두세요. 자,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직교좌표계를 이렇게 그리면 2차원만 그릴게요.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Z축 추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좌표계를 일반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무의 점을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하고요. A 지점 이렇게 B 지점이라고 하면은 기준점을 뭘로 잡을 건지가 벡터의 출발점이에요. 기준점을 A로 잡으면 B 지점이 끝점이겠죠?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A 벡터를 표현을 하면은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에서 뭐를 빼는 거냐면 B에서 A를 점을 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에서 향해서 B로 간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원점으로 보내버리면 평행이동이 가능해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도 그대로 평행이동 오겠죠? 그래서 벡터는 항상 알아두세요. 얘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벡터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평행이동이 왔다면 끝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끝점 같은 경우에 끝점은 뭐 x, y로 나타내도 되고요. 뭐 a, a1, a2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x, y로 나타내도 되고. 그러면 이 자체, 그러니까 크기 방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만약에 a 벡터가 a1, a2 이렇게 주어진다면 얘는 그 기는 이 자체가 그냥 벡터죠. 좌표. 네, 크기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고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단위 벡터를 써줘가지고 방향을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자체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코사인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얘를 안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A 벡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크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크기가 되죠. 벡터의 크기랑 똑같고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값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방향 자체를 이렇게 단위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가 1인 걸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네, 크기 같은 경우에 얘는 크기는 1이죠. 피타고라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 방향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게 좌표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평행이죠. 평행 이동. 네, 그래서 4페이지로 오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 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기준점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A 벡터의 음벡터 같은 경우는 B에서 A로 가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기준점이 이제 바뀌었죠. 원래는 여기 A였는데 B에서 A로 간다. 마이너스. 방향만 바뀌는 거고 크기는 안 바뀌고요. 마이너스 벡터. 그 다음에 뭐 스칼라고 이거 같은 게 너무 쉬우니까 좀 알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는 더할 수가 있어요. 더하고 뺄 수가. 더하고가 빼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할 때는 어떻게 더하면 좌표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x, y 평면에서 다루면은 얘는 a 벡터가 이렇게 있다 하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면 더하기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을 하면 a 벡터를 b 벡터든 a 벡터든 이렇게 1로 끌고 와요. 이렇게. 그리고 b 벡터도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벡터 더하기 얘가 a 벡터랑 평행 이동 똑같죠. 여기 벡터 같은 경우는 좌표 합성이기 때문에 x축은 x축끼리 y축은 y축끼리 이렇게 합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A1, A2 더하기 B1, B2가 돼요. 그래서 X축, Y축을 따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A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A1, 0 더하기 A 벡터 같은 경우는 0, A2가 되고요. B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B1, 0 더하기 0, B2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축으로는 얘가 B1이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가냐면 얘는 A1만큼 더 가요. 그리고 Y축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B2에서 A2만큼 더 가죠. 그래서 얘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1 얘는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됩니다. 벡터 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순히 X축은 X축끼리, Y축은 Y축끼리 합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죠. 뺄셈은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죠. 네, 기하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는 뭐 J 코사인 법칙 여기서 유도가 되긴 해요. 근데 J 코사인 법칙 이게 여기다가 피타고라스를 취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좌표 합성이 훨씬 편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아셨죠? 그 다음 6페이지로 오십시오. 자, 대수석 표현이라 그랬는데 벡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좌표 분할을 하는 거라고. 얘는 벡터는 아주 좌표를 하는 게 너무 편해요. 우리가 수학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X축, Y축, 극좌표 같은 경우는 X축, Y축을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수직성질을 활용하라 그래요. 수직성질을. 벡터에 X축, Y축 같은 경우는 서로 직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분할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x, y를 할게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그러면 이미 a 벡터 같은 경우는 여기는 x가 되고 이쪽으로 y가 되기 때문에 a 벡터는 x, y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 수직성질을 활용을 해요. 그리고 단위 벡터는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x축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x,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크기가 x이기 때문에 x를 앞으로 빼면요. 얘는 1,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x축의 단위 벡터예요. 2차원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3차원상에서는 컴마가 붙겠죠. z축이 하나 추가될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원통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중심력 파트에서 조금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원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 x축 단위 벡터는 x 캐럿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I 이렇게 쓰기도 해요. I 캐럿. 알아두세요. 뭐 책마다 조금 노테이션이 다르긴 한데 I 캐럿 쓰는 데도 있고 I에다가 벡터 쓰는 데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거 삿갓이라고 하죠. 이거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예요. 1, 0 알겠죠? Y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J로 쓰는 데도 있고요. 얘는 0,1 되겠죠.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해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X축, Y축, Z축의 단위 벡터가 이건 I, J, K가 되겠죠. K.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각각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1, 0, 0, 그 다음에 0, 1, 0, 그 다음에 0, 0, 1 이게 뭐냐면 각각의 단위 벡터라 그래요. 단위 벡터라는 거는 크기가 1이고 X축, Y축, Z축에 나란한 이 단위 벡터들로 이제 나중에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로 분할을 한다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A 벡터를 이렇게 써볼게요. A1, A2 근데 단위 벡터로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1을 밖으로 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a1, 0 더하기 0, a2. 그리고 a1을 밖으로 빼서 a1은 어떻게 되냐면 1, 0이죠. 더하기 a2 밖으로 빼면 0, 1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1에 i 캐럿 더하기 a2에 j 캐럿. 저는 앞으로 ij를 많이 안 쓸 거예요. 근데 뭐 책마다 조금 다 다르긴 하는데, 네, 이렇게 저는 x 캐럿 이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xy 더하기 a2에 y. 네, 알아두세요. 둘 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단위 벡터. 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로 오시면 벡터가 이제 덧셈 뺄셈 같은 경우가 수학적으로 이게 연산이 가능하다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네, 혹시 수학에 그 그룹 그 대수를 좀 배우셨다면 아마 이해 가실 텐데 그거는 한번 해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8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벡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어떤 데서 많이 갖다 쓰느냐 보여드릴 테니까요. 벡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적이에요. 예, 뭐 이너 프로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칼라 프로덕이라고 하고 나 프로덕이라고 하고 하는데 내적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벡터 두 개가 있으면 A, B가 돼요. 내적 같은 경우에. 일단 소식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크기, B의 크기에다가 사이각, 코사인, 세터의 사이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의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있죠. A 벡터를 B 벡터의 수직 방향 이렇게 여기 내려요. 그 그림자를 봐요. 사이가. 그럼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냐면 얘는 A 벡터의 크기라는 건 이렇게 절대값 취하면 되죠.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사이각을 세타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크기를 곱해요. 아셨죠? 그러면 벡터에다 벡터를 곱했으니까 얘가 총 스칼라가 나오죠.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이라 하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네, 내적이라고 벡터의 연산은 아니에요. 연산이 그냥 계산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굳이 적어보면 한 벡터를 상대 벡터의 수직 방향으로 내려서 그 그림자의 크기랑 크기와 상대 벡터의 크기를 곱한 값이에요. 알겠죠? 말로 하니까 조금 웃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얘가 나오죠. A다. 얘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얘를 계산하고 좌표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럼 좌표 계산을 조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해보세요. A 벡터는 일단 수직 방향으로 내린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해보세요. X 캐럿하고 Y 캐럿에 얘는 내적을 하면 얘 두 개는 수직이죠? 사이각이 그래서 0 나와요. 그리고 X랑 X 자기 자신을 하면은 1 나오죠? 왜? 크기가 1, 크기가 1, 사이각이 0도니까. 네. 요게. 그럼 벡터를 우리가 좌표로 분할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분할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자,
A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A1, A2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정의를 하고요. B1, B2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의 X 캐럿 더하기 A2의 Y 캐럿이죠.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B1의 X 캐럿 더하기 B2의 Y 캐럿이죠. 그래서 얘를 내적을 계산할 거예요. A B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볼게요. 자, A1 X 캐럿 더하기 A2의 Y 캐럿 내적 B1의 X 캐럿 더하기 B2의 Y 캐럿 이렇게 곱하는데 자, X는 Y랑은 여기 수직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A1 B1 더하기 A2 B2가 돼요. 아셨죠? 얘가 뭐랑 똑같냐면 얘는 좌표의 내부적인 이 합성이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아시죠? A 크기 같은 경우는 루트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루트 A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이가 코사인 세타 얘를 만족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벡터를 물리에서 갖다 쓸 때는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두 벡터가 있을 때 수평 성분을 보려고 그래요. 기준 벡터가 있으면 B 벡터가 기준 벡터면 얘 A 벡터의 수평 성분을 보려고 그래요. 아셨죠? 수평 성분에 관심이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얘를 실질적으로 어디에 갖다 쓰냐면 네, 1과 n을 정리해서 갖다 써요. 우리가 1이라는 건 스칼라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뭐 인테그럴로 정의도 하지만 네, 그래서 얘는 힘 이동거리 내적이죠. 얘는 변이니까 네, 여기서 갖다 씁니다. 변이. 그래서 힘하고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얘가 내적이에요. 운동 방향에 나란한 성분의 힘만 일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1과 n을 정리해서 벡터의 내적을 갖다 쓴다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내적 가지고 이거 있죠, 이거 지금 제가 해드린 거 얘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합성도 증명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크기가 1인 원이 있어요. 1이에요, 1. 크기가 원상에 A 벡터를 어떻게 잡냐면요. 우리가 여기 각을 알파로 할게요. 이게 A 벡터예요. 이게. 그러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A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B 벡터는 임의 B 벡터를 잡고요. 각은 베타를 할게요. 그러면 크기가 1이라 했으니까 어떨 수 있냐면 여기 수직으로 내리면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베타가 되죠. 그래서 이 내적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사이각은 얼마냐면 A 벡터랑 B 벡터의 사이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대로 이거 쓸게요. A 내적 B를 하면은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이가 코사인의 얼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 합성. 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는 이 좌표로 보면 x축은 x끼리 y축은 y축끼리 좁혀져.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크기가 1이죠. 얘 크기 1, 얘 크기 1 피타고라스면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 이거는 내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내적은 물리에서 이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는 것도 중요한데 수평 성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과 에너지, 얘는 벡터 합을 스칼라로 오기 때문에 1과 에너지에서 많이 쓰여요. 아시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너무 덥지? 잠시만요. 너무 더운데? 뭐 예제 계산은 한 번씩 해보시고요. 네, 아주 쉬운 거니까. 네. 그다음에 외적을 조금 해드릴게요. 직교좌표 계산 해드리고 나중에 그 원통형이라든지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저기 중심력 운동할 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외적은 뭐냐? 자 보세요. 벡터의 외적. 외적은 벡터 프로덕이라 하기도 하고요. 뭐 크로스 프로덕이라 하기도 해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크로스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인 세타인데 얘 아까 내적 같은 경우는 스칼라로 왔잖아요. 근데 외적은 다시 벡터 스페이스로 와요. 그래서 얘는 N 요게 뭐냐면 A랑 B랑 이루는 평면 두 벡터가 선분 두 개만 있으면 우리가 평면을 이룰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벡터가 누워있는 그 벡터의 수직 성분이에요. 수직 벡터. 네, 단위 벡터예요. n이라는 거는. 그래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게 좀 3차원으로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다 할게요. 여기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 B 벡터가 XY 평면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 그렇죠? 사이각은 세타. 그러면 얘의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좀 결론부터 아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내적은 벡터의 기준 벡터를 뭐를 끄집어 쓰냐면 얘는 수평 성분을 끄집어 쓰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적은 어디 성분을 쓰냐면 얘는 수직 성분을 써요. 수직 성분을 끄집어 써요. 기준 벡터를 두고 기준 벡터와 수직 성분.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A 벡터가 있고 뭐 여기다가 할까요? 일로 올게요.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그러면 자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있으면 우리가 사인이라는 얘를 잘 보면 크기 사인각이죠. 사인각은 얘예요. 요게 A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B의 크기랑 얘를 곱하면 우리가 빗변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각형의 넓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네, 평면 도형의 사각형에 평행이동 하면은 사이각이 세타고요. 그렇죠? 네, 사각형 넓이가 나오고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평면에 수직한 이 칠판의 수직한 방향은 이 나오는 게 있고 들어가는 벡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기하적으로 조금 설명 좀 드리면 자
두 벡터가 크기를 보면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 근데 얘는 방향까지 가지고 있어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 방향이에요. 얘를 알아두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단위 벡터로 조금 가보면 얘를 방향을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어디다 쓰냐면 잘 보세요. 일단 물리적으로 언제 쓰냐. 아까는 수평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일과 에너지 정리에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외적 같은 경우는 수직 성분이 우리가 필요한 게 어디에 있냐면 얘는 회전 파트에 있어요. 회전. 돌림인 파트 있죠. 토크는 R 크로스 F. 회전에서 쓰여요. 얘들은 수직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얘는 회전에서 쓰인다. 회전 파트. 돌림힘 같은 경우. 토크.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단위 벡터를 볼게요. X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 Z축 단위 벡터가 있는데 얘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얘 다 수직이죠. X, Y 평면이 이루는 X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가 얘를 하면은 크기 1, 크기 1이죠. 그러면 X축, Y축 벡터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은 Z축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Z축,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Z축 방향이냐, 그건데, 얘를 어떻게 정의했냐. X에다가 Y를 곱하면 얘를 Z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외적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내적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얘랑. 어차피 스칼라기 때문에 바꿔도 얘는 동일한데 외적은 달라져요. 아셨죠? X, Y, X에다가 Y를 곱하면 Z가 나오는데 얘는 Y에다가 X를 곱하면 크기는 안 바뀌는데 방향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이게 이분 퍼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X, Y, Z 이렇게 쓰시고요. X, Y, Z, Y, Z, X Z, X,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Y 곱하기 Z는 X가 나오고요. Z 단위 벡터 X를 하면 Y가 나와요. 당연히 이거 뒤집으면 반대가 나오겠죠? 네, 이게 외적입니다. 외적의 정의예요. 알아두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직교잡회계를 먼저 해드린다 그랬으니까 이게 의미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같은 경우는 쉽죠? 이것만 알면은 A 벡터, B 벡터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10페이지에 제가 해놨으니까 네,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외적도 이용을 하면은 삼각함수 합성도도 구할 수 있어요. 아까 내적에서도 했지만 얘는 사인 합성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외적을 이용하면 자,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아무거나 뽑아요. 그러면 A 벡터를 알파로 할게요. 알파로 하고 아까랑 똑같이 이게 A 벡터고요. 이게 B 벡터. 크기가 1은 원해서 그럼 A 벡터의 좌표 같은 경우는 벡터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고요. 사인 알파. 그 다음에 B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코사인 베타. 크기가 각이 베타로 할게요. 사이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네,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돼요. 이성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A 벡터 곱하기 B 벡터를 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사이각,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이 평면의 수직한 벡터가 뭔가에
나올 거예요. 근데 크기가 1이고 크기가 1이고 얘는 이게 되죠. 그리고 얘 벡터 자체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 수직 방향 단위 벡터가 문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크기를 취해버리면 얘는 어차피 요게 전체 크기가 나오는 거죠. 얘는 크기가 상관없고요. 그렇죠? 방향 성분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크기는 말했죠. 이 두 개가 이루는 그 사각형 넓이라고 이게 사각형 넓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찢을게요. A를.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자 코사인 알파에다가 얘는 X 캐럿 더하기 사인 알파의 Y 캐럿. 그렇죠?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베타의 X 캐럿 더하기 사인 베타의 Y 캐럿이죠. 아, 이걸 안 했네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기끼리 곱한 거. 사이각이 어떻게 되죠? 사이가 빵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인 0도니까, 네, 0 나와요. 당연히 Y도 마찬가지죠? Y 곱하기 Y축 단위 벡터는 0 나오고요. Z축 곱하기 Z축 단위 벡터도 0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이걸 곱하면, 잘 보세요. A 크로스 B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곱할 수가 없어요. 0 나오니까 얘가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에다가 Z 캐럿이 나오고요. 얘 곱하면 되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YX는 뭐가 나오죠? YXZ 나오죠? Z. 그러면 얘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Z축 단위 벡터로 묶고는 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얘 A의 크기는 1이죠? 1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이각 이거 쓸 거예요. 크기 1 이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Z 우리가 Z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Z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 사인 법칙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외적에서. 똑같죠? 네, 이렇게 외적도 수학적으로 좀 잘 되면은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적하고 외적을 좀 자세히 해드리는 거는 물론 이거를 원래 미리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수학적인 여기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직 성분을 갖다 쓴다 알아두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그대로 발산하고 그 다음에 스토크스 법칙으로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수학적인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시면은 되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꼭 자세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해드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뉴턴 역학을 갈 거예요. 자 보시면 안 지우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엔 뭘 해드릴 거냐면 우리가 뭐를 했는지 좀 보세요. 그 일반 물리에서 뭐를 했냐면 1차원 운동하고 2차원 상에서의 뭐 했냐 등가속도를 했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대로 비슷하게 답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방식인데 이제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아. 그러면 처음에는 뭐를 해드릴 거냐면 운동방식 심화 파트 첫 번째 파트에서는 1차원 등가속도가 아닌 일반적인 시간에 따라 바뀌는 가속 운동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중심력 운동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으로 일반적인 3차원으로 넘어와요. 3차원 상에서의 가속 운동을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3차원 상에서는 움직인다 한다면 거의 2차원에 가까워요. 근데 아까 제 외적 파트가 있기 때문에 3차원을 가정을 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평면 운동을 하더라도 얘가 뭐 돌림 힘을 가정을 하려면은 어차피 XY 평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더라도 Z 이게 3차원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3차원에 대해서 가속 운동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그랑지안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건 배웠죠? 요거는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거를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풀고 어떻게 할 건지 조금 해드릴 거니까 네,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